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선 통신 프로토콜 중에서 BLE라고 불리는 저전력 블루투스와 IEEE 802.15.4 직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이러한 프로토콜을 동시에 지원하는 저희 마이크로칩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이나 기능적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개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나 또 참고하실 만한 예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무선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랑 너무나도 친숙한 블루투스가 있고요. 또 어쩌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직비가 오늘의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입니다. 먼저 저전력 블루투스인데요. 요즘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SIG의 예상에 따르면 2026년에는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출하량이 약 70억 개에 이를 거라고 하는데요. BLE는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전체 40개의 채널 중에서 37, 38, 39 이렇게 3개의 채널이 애드버타이징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나머지 37개의 채널이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만의 특징인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FHSS라고 하거든요.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의 약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적인 데이터 레이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BLE 5.0 이전의 버전에서는 데이터 레이시 1메가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BLE 5.0 이후부터는 디폴트로 2메가 그리고 코디드 파이 적용 여부에 따라서 500kbit 또는 125kbit까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코디드 파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EEE 802.15.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비는 IEEE 802.15.4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선통신 프로토콜인데요. 이 직비도 BLE와 마찬가지로 2.4GHz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통신 가능 거리는 10m에서 100m 정도인데 무선통신의 특성상 주변 환경에 따른 편차가 조금 크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비로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로는 스타, 트리, 그리고 메쉬 형태가 있는데요. 이 직비는 디바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코디네이터냐, 라우터냐, 혹은 엔드 디바이스냐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비의 데이터 레이트는 250kbps/s로 느린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기보다는 소량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통신 프로토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BLE와 직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의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솔루션은 IC 타입과 모듈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C 타입은 말 그대로 MCU 칩으로서 별도의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모듈 타입은 MCU에 안테나가 합쳐진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안테나는 그림과 같은 형태의 PCB 프린트 안테나와 별도로 장착이 가능한 외장형 안테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지원을 하는데요. 외장형 안테나를 사용을 하시려면 UFL 커넥터가 장착된 모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솔루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사미-CX BG2는 64MHz ARM Cortex M4 기반의 32비트 MCU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1MB의 플래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인크립션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코어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ADC, UART, SPI, I2C, GPIO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WBG451 모듈은 앞에서 살펴본 PIC32CX BG2 MCU와 안테나가 결합된 형태의 모듈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스펙적인 부분은 픽사미 CX BG2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BLE와 직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의 경우에는 PCB 프린트 타입과 UFL 타입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PCB 프린트 안테나로도 최대 플러스 12dBm에 이르는 강력한 TX 파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RMBD451 모듈입니다. 이 모듈도 마찬가지로 픽사미 CX BG2 MCU와 안테나가 결합된 형태의 모듈인데요. 앞서 보신 WBG451과 하드웨어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BLE만 지원하는 모듈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WBG451의 경우는 개발자가 직접 펌웨어를 개발하고 모듈의 펌웨어를 라이팅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지만 RMBD451 같은 경우는 ASCII 커맨드로 제어된다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WBG451은 BLE 스택을 초기화하는 함수에 커넥션 인터벌을 몇 미리세컨드로 할지, 디바이스 네임은 어떤 것으로 할지 등을 직접 코드에 작성을 하고 이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생성된 펌웨어를 플래시에 써야 되는 구조고요. RMBD451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 모듈의 ASCII 커맨드로 set connection interval 몇 미리세컨드 또는 set device name 블라블라와 같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WBG451은 BLE와 직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BLE만 사용하거나 직비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 스택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조금 더 할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MBD451은 BLE만 지원하기 때문에 직비 소프트웨어 스택만 올라가고 BLE 스택은 올라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마이크로칩의 멀티 프로토콜 솔루션은 세계 주요 국가들로부터 제품 적합성 평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C 인증을 포함해서 유럽의 CE, 일본의 MIC, 영국의 UKCA, 대만의 NCC, 미국의 FCC, 그리고 캐나다의 ISED까지 전부 획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스펙 그리고 인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솔루션이 지원하는 토폴로지와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BLE의 경우에는 버전 5.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 이전 버전의 기능들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디드 파이, 멀티링크, 멀티롤 등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기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비는 버전 3.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열거된 내용들은 3.0만이 가진 특징이라기보다는 직비가 가진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비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비교적 느린 속도로 송수신하고 그만큼 전력 소모도 적게 사용하는데요. 무엇보다 메쉬 형태의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토폴로지를 직접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토폴로지는 하나의 모듈 또는 칩이 동시에 직비와 BLE를 사용하는 경우를 표현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직비로만 구성된 메쉬 토폴로지입니다. 요즘 BLE로 메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희 마이크로칩은 BLE 메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멀티링크 토폴로지입니다. 기존의 블루투스는 1대1 연결만 가능을 했었는데요. 저희 솔루션은 최대 1대6까지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의 1대1 연결이 각각 6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화면 오른쪽의 그림은 멀티롤입니다. BLE 디바이스는 동작하는 역할에 따라서 마스터나 슬레이브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멀티롤은 하나의 BLE 디바이스가 마스터와 슬레이브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솔루션이 BLE 메쉬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멀티링크와 멀티롤을 잘 조합해서 구성한다면
메시와 유사한 형태의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롱레인지와 비콘이 되겠습니다. 롱레인지는 말 그대로 장거리 통신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블루투스는 근거리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BLE 5.0 이상부터 지원하는 코디드 파일을 통해서 최대 200m 혹은 그 이상까지 이르는 중거리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디드 파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콘은 연결을 맺지 않는 BLE 통신 방법입니다. 브로드캐스터라고 불리는 BLE 디바이스가 주기적으로 애드버타이징 패킷에 데이터를 실어서 전송을 하고요. 옵저버라고 불리는 BLE 디바이스가 브로드캐스터가 보낸 데이터를 수신하는 형태의 그런 통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비콘으로는 쇼핑몰이나 백화점과 같은 건물 내에서 실내용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비자가 어떤 매장에 방문했는지, 또 얼마나 머물고 갔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코디드 파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드 파이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를 검출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필드를 추가해서 전송을 하고요. 수신 측에서는 이러한 필드를 통해서 오류를 검출하고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무선 통신 특성상 전송된 데이터가 노이즈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질될 수가 있는데, 이 FEC를 추가함으로써 변질된 데이터를 원래 값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코디드 파일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 먼 거리를 에러 없이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코디드 파일은 1메가, 2메가, 500K, 125K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루풋과 통신 거리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더 먼 거리에서 통신을 하는 경우는 스루풋이 낮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OTA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버 디 에어 디바이스 펌웨어 업데이트의 약자로 OTA-DFU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OTA라고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OTA는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업데이트할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플래시에 라이트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OTA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접근이 어려운 디바이스라든지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그런 디바이스, 또는 업데이트해야 될 디바이스의 수가 많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쉽게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BLE로 통신하는 디바이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디바이스 근처에 가서 업데이트를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유지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율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이 OTA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BLE의 OTA와 직비의 OTA가 동작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디바이스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희 마이크로칩의 솔루션들은 전부 이 OT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LE로도 OTA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직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OTA가 동작하는 시퀀스를 플로우 차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TA가 시작되면 펌웨어를 다운로드할 서버에 접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접속에 성공하면 서버에게 펌웨어를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할 펌웨어가 적합한 펌웨어인지 체크를 하고요.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다운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펌웨어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다운로드를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파일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는 펌웨어가 누구에 의해 배포되었는지, 원래의 값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검사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준비된 플래시 메모리 공간에 펌웨어를 쓰게 되는데요. 새로 설치된 펌웨어로 동작하는 것은 재부팅이 일어난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OTA-DFU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다 포함된 플로우 차트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A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OTA를 위한 플래시 공간을 추가로 할당하게 됩니다. 현재 동작 중인 펌웨어는 0번 슬롯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OTA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펌웨어는 1번 슬롯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이후에 진행되는 밸리데이션 체크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 펌웨어는 1번 슬롯에 저장된 펌웨어 파일을 0번 슬롯으로 복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OTA FU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칩의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칩은 MPLAB 에코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개발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PIC32CX BG2와 WBG451 그리고 RMBD451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MPLAB X IDE 같은 경우에는 버전 6.05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전 1.0.107의 디바이스 패밀리 팩과 MCC 버전 5.1.9 이상, 마지막으로 XC 컴파일러는 버전 4.10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이나 테스트를 위한 보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WBG451의 경우는 큐리오시티 보드, RMBD451의 경우는 애드온 보드 형태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칩 홈페이지에서 해당 프로덕트를 검색하시거나 화면에 명시된 URL로 들어가시면 데이터 시트나 유저 가이드와 같은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드를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디벨로퍼스 가이드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디벨로퍼스 가이드에는 MPLAB X를 설치하는 환경 셋업부터 해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방법과 같은 기초 단계, 그리고 예제 프로젝트를 활용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방법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해 보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BLE와 직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마이크로칩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IoT 제품들은 물론이고요.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류, 공조 제어기나 진단기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에도 와이어레스 솔루션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차량 진단 키트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예제는 큐리오시티 보드의 디스플레이 클릭보드와 온도, 습도 센서 클릭보드를 연결한 다음 직비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예제입니다. 센서에 의해서 측정된 값이 직비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디스플레이에 이 값을 표시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심플하지만 활용도가 매우 높은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 어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칩 GitHub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과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칩의 GitHub를 통해서 예제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 대한 개요나 요구사항, 그리고 하모니에서 어떤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코드는 왜 추가되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따라 하시게 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예제뿐만 아니라 이 다음 장부터 제가 보여드릴 예제들도 전부 GitHub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예제는 BLE 연결로 멀티링크를 구성한 예제입니다. 그래픽 터치보드에 연결된 RMBD451이 BLE로 연결된 6개의 WBG451을 제어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저희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보드에서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이처럼 RMBD451 보드와 6개의 WBG451 보드가 연결되고요. WBG451 보드에 장착된 LED의 밝기를 화면과 같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LED의 밝기뿐만 아니라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데모는 하나의 RMBD451이 연결된 6개의 WBG451을 각각 BLE 연결을 통해서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부의 WBG451에 대해서도 연결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멀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WBG451이 스마트폰과 BLE로 연결돼서 직비로 구성된 토폴로지를 프로비저닝하는 일종의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직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직비의 단점을 BLE를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직비 BLE 브릿지와 유사하게 CAN BLE 브릿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CAN 트랜시버를 연결하면 CAN 버스를 통해서 송수신한 데이터를 BLE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BLE 브릿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응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WBG451이나 RMBD451로 쉽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보여드린 예제들은 전부 마이크로칩 GitHub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개발하시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그런 예제를 참고하셔서 쉽고 빠르게 타임 투 마켓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